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개강을 하면서 과목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컴퓨터 일반 과목이 20문제가 나오고 엑셀에 관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엑셀의 일반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기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는 실습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오로지 이론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중에서 윈도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습을 또 해볼 거지만 그런 실습하고 상관없이 컴퓨터 일반은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쉬워요. 근데 그냥 컴퓨터 켜서 컴퓨터라는 그냥 기구를 컴퓨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터넷에 활용하고 엑셀에 활용하고 이런 정도로만 사용하신 분들은 컴퓨터 일반이 어렵다 그래요.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정비한다든지 뭐 관리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일반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수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 중에 윈도우나 컴퓨터 일반에 관한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나름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요. 물론 오랫동안 경험에 있고 전공을 했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반 초보자들 비해서는 많이 활용을 했었죠. 용어들이 생소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 이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은 이론적인 거를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무조건 외운다는 게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 윈도우의 특징에 관한 게 나와요. 최신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써 있는데 최신 윈도우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최신 윈도우의 특징은 윈도우 XP서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XP, 윈도우 98 다음에 윈도우 미라는 게 나왔거든 2000년에. 이제 그리고 2001년 가을에 윈도우 XP가 나왔고 2007년에 윈도우 7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내년도부터 시험 출제에는 공통 규격이 뭐냐면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시험에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제 경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윈도우의 특징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즉 뭐 80년대, 90년대 이때 초기에는 윈도우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도스라고 하는 환경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검은 창이 나오면 키보드로 글자를 써서 명령을 걸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더라. 이거를 우리는 GUI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키보드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마우스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거나 하는 거, 오른쪽 버튼으로 작업하는 거를 우린 GUI 환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뭘까요? 멀티? 여러 개네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컴퓨터 용어에 멀티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가 많아요. 멀티 프로세싱, 멀티 프로그래밍, 이런 거, 멀티타스킹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태스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하나의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엑셀을 실행한다. 그러면 그 엑셀을 실행하는 거를 우린 태스킹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실행해 놓고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을 하더라.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과거에 윈도우가 아닌 도스 시절에는 엑셀을 하면 엑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고 싶으면 엑셀을 종료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파워포인트를 하고 다시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파워포인트 종료하고 인터넷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싱글 태스킹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윈도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좀 전에 보셨잖아요. GUI 환경. 키보드로 작업하니까 초보자들은 어렵더라. 그래서
마우스라는 게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다가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좀 수월할 거 아니냐 해서 윈도우가 GUI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멀티태스킹이에요. 컴퓨터가 도스 시절에도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있었어요. 근데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동시에 두 가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할 수는 없죠. 키보드 두 개를 꽂아가지고 하나 키보드는 1번 키보드는 엑셀을 하고 2번 키보드는 뭐 파워포인트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 한 대 가지고는 한 사람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해놓고 두 가지 화면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은 가능한데 그것이 도스 시절에는 좀 약했고 윈도우 시절로 넘어가면서 강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전에는 나 혼자 밥을 먹었어. 오로지 나만을 위한 밥상에 왔는데 이제는 밥상에 두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반찬이 있네? 서로 좋아해. 서로 먹으려고 싸우겠죠, 애들. 어른도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아니야, 나도 좋아해. 내가 먹을래. 아니야, 너 먹지 마. 내가 먹을래. 싸우죠. 그럼 누가 중재합니까? 엄마가 중재하죠. 알았어. 더 만들어 줄게. 아니야, 나눠서 먹어. 라든지 누가 중재해 주잖아요. 그런 중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제들이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먹을래. 형이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엔 동생이 먹어.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래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어긋나요. 그래서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왠지 갑자기 화면이 퍼렇게 변하면서 블루 스크린이라 그래요. 컴퓨터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윈도우 XP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윈도우 XP 시절에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윈도우 7으로 가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비선저명이라고 해서 비선저명. 그래서 CPU의 이용 시간을 제어하는데 윈도우가 그래서 프로그램 2개가 3개가 4개가 작동되다가 CPU를 통해야만이 작업을 하는데 내가 CPU를 먼저 사용할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실행됐으니까 내가 먼저 할 거야. 서로 싸우다가 서로 CPU에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오니까 뻥난다 그러죠. 우리가 컴퓨터가 멈춰버린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개발한 MS사가 안 되겠다. 이거를 각자의 프로그램상에다가 제어권을 주니까 서로 싸우니까는 안 되겠고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갖게 하자. 그러면 둘이 싸우면 중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을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어렵죠, 용어가.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걸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쉽죠. PNP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USB 메모리를 찾았습니다.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꽂으면 플러그, 플레이, 작동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기를 꽂으면 이 기기가 어떤 거인지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같이 이런 플로피 디스크는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내가 뭐를 꽂았는데 이게 프린터를 꽂았는데 이게 프린터야 라고 알려주든지 이게 마우스야 라고 알려주든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꽂으면 알아서 인식하죠. 그리고 대부분 다 작동되잖아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니까 별도로 CD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식이 돼요. 이거를 PNP 기능이라 그래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그리고 이제 O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OL이. 여러분 아래 한글 사용해 보셨죠? 한글 2010. 여기에서 그림 불러오는 기능 해보셨나요? 이력서 같은 거 만들 때 삽입에 가서 입력에 가서 그림 선택해서 가져와서 이력서 양식에다가 내 얼굴 집어넣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OL 기능이에요. 원래는 아래 한글은 그냥 키보드로 글 쓰는 거였어요. 그저 크게 작게 뭐 명조체, 궁서체 뭐 이런 식으로 글꼴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림을 집어넣는 기능이 생기고요. 또 차트를 연결하는 기능도 생기고요. 또 아래 한글이 아닌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조직도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개체 연결이라 그래요. 개체. 그러니까 키보드로 글 쓰는 것도 개체지만 그 외에 그림 가져오고 도형 그리고 표 그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개체라 그래요. 이런 개체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OLE 기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만들어진 배경은 아까 뭐 했었죠? 그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선저명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OLE 기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윈도우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존 환경에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도스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만들어진 게 뭐냐면 255자 아주 길게 글자를 쓸 수가 있더라. 과거에는 11자. 그러니까 파일명 3자, 확장자, 파일명 8자, 확장자 3자.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습파일.exe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4글자인데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8글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말 4글자나 영문자 숫자는 8글자. 그리고 뒤에 .exe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건 .gb라고 되어 있고 .pptx. pptx는 4글자죠. 그렇죠? 과거는 3글자. 합이 11자가 넘어가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소록을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소록을 잔뜩 입력해 놓고 저장할 때 이름을 주소록 HWP라고 저장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주소록인지 고등학교 주소록인지 아니면 친구들 주소록인지 하려면 주소록 괄호 열고 초등학교 괄호 닫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글자가 안 들어가죠. 우리말로는 4글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소록 초, 주소록 중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폴더나 파일을.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길게 만들어지게 생긴 거죠. 255자까지. 우리말로는 127자. 127.5니까 반에서 127자까지 우리말로 쓸 수 있어요. 한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영문자나 숫자는 255.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러한 별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이런 따옴표 열고 닫고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호들은 우리가 메시지로 출력할 수 있지만 파일명이나 폴더명이나 명령어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린 예약어라 그래요. 예약어. 이런 걸 사용할 수 없게끔 컴퓨터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밑에 문제가 나와 있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장치를 설정한 후 수동적으로 세팅만 시켜주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수동이 아니죠. 자동이라 그랬어요.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이거는 멀티태스킹이죠. 그렇죠?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소를 저해시키는 저해? 저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별로 안 좋은 느낌인데 그렇죠? 도스 시스템보다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은 수동적 틀렸고 4번은 다른 소리고 3번 다른 소리고 4번도 안 맞는 말이고 답이 1번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 해설이 없네요. 2번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식시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선저명 멀티태스킹 방식이다. 선저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간단하게 해설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제 뒤로 가면 해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껑충 띄어서 뒤에 가면 관연도 문제들이 있거든요. 관연도 문제 보면 잘 돼 있어요. 자, 2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좀 볼게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죽기살기로 제가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탁 알아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윈도우 상에서는 이걸 잘 못 느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옛날 컴퓨터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켜면은 화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이렇게 딱 켜져요. 그러면 내가 타자 연습을 하고 싶으면 타자 연습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목마르면 주방에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방에서 버튼 누르면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방까지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물병 꺼내서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록을 한번 보는 거예요. dir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파일, 폴더들이 쫙 나타나요. 여기 dir이라고 나타나는 건 폴더들이고요. 그 다음에 dir이라고 써있지 않은 것들은 파일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로 도망갔노? 잠깐만.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가 보이네요. 여기요. 그러면 cd 한 칸 띄우고 이제 폴더를 넘어갈 때 쓰는 게 change 디렉토리라 그래서 cd 명령을 걸고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써요. 그럼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또 dir을 눌러봐야 돼.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휙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뭐라고 쓰느냐면 한 페이지 멈추게끔 명령을 걸어요. 한 페이지씩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여기에 HNC라는 디렉토리 폴더가 있어요. HNC. 그러면 cd HNC. 그럼 또 HNC라는 폴더를 가야 돼요. 또 가서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HNC TT80이라는 말이 보여요. 그럼 cd HNC TT80이라는 폴더로 가서 또 열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HNC TT라는 게 있어요. 그게 HNC TT를 딱 실행하면 엔터를 치면 이때 타자 연습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타자 연습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샀어. 입학기념 졸업기념을 샀는데 사용법을 몰라. 명령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원에 와야 돼. 그래서 2~3달 정도는 기본 과정을 학습을 해야 돼요. 폴더 만드는 거, 복사하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는 거 이런 걸 배우고 이제 집에서 뭐 아래한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 관리법은 알아야지. 사용법은. 우리 자동차 산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면허 공부하듯이 컴퓨터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을 실행하려면 또 이제 아래 한글이 있는 대로 또 찾아가야죠. 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했으니까 이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편한데 왜 저 고생을 하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아니까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어디에 물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는 열어보는데, 우리 집 냉장고가 아니면 이 냉장고 안에 남의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놓고 쭉 훑어보죠. 아, 물이 여기 있구나, 여기 계란이 있구나, 여기 채소가 있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에는 매번 가서 이 목록이 보이는 이유는 컴퓨터 안에 무언가가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는 폴더, 파일들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 다 기억이 돼 있어요. 마치 출석부에 여러분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출석 부를 때마다 제가 성함이 뭡니까 하고 이름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순서대로 아무개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면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는지 우리가 지정하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장하는 순간 컴퓨터 안에 출석부에 등록이 착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 컴퓨터 안에 보조기억 장치죠.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뭐 CD롬이나 이런 곳에
어느 파일이 들어있는지,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 어느 폴더 속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걔를 수정을 하던 삭제를 하던 내가 원하는 공간에 추가를 하던 검색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FAT라고 써있네요. FAT는 뭐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일 allocation table.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기억시켜 놓는 표예요. 출석부가 같이. 이걸 FAT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16비트 방식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FAT 32비트 방식으로 사용되고 이게 더 나가서 NTFS. 이거는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NT라는 건 뭐냐? 서버용 윈도우. 이거를 NT라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개인용 윈도우란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를 해주는 중앙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구글처럼 그런 서버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달라요. 근데 이 서버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NTFS라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NTFS로 이건 포맷을 할 때 지정하는 겁니다. 포맷을 할 때. 그래서 제 컴퓨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NTFS로 되어 있고요. 제 USB 메모리는 NTFS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USB 메모리를 포맷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EXFAT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USB 메모리 하나 좀 더 꺼내서 자, 여기 USB 메모리 하나 있는데 얘를 한번 꽂아 볼게요. 뭐로 인식이 되나 한번 보세요. 자, 뭐를 찾았다 그러죠? 밑에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PNP 기능이죠. 자, 여기 가보면 이건 FAT32로 되어 있네요. FAT3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는 NTFS로 되어 있고요. FAT32보다는 NTFS로 포맷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에다가 OTG라고 하죠. OTG. 스마트폰의 밑에다가 USB 메모리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인식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가 사용할 때는 NTFS를 인식을 못해요. FAT는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요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될지 몰라도 아래 거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외장 하드 있잖아요. 외장 하드. 하드디스크는 다 NTFS로 포맷되거든요. 외장 하드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러나 그 디지털 TV 있잖아요. TV에는 NTFS 지원합니다. TV에는. 왜냐면 TV는 USB로 연결해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USB 연결해 갖고 거기서는 외장 하드도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용량이 큰 외장 하드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러면 무조건 다 NTFS로 하면 좋으냐? 아까 그랬잖아요. NTFS로 하면 우리 스마트폰 인식이 안 되니까는 불편하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는 PC용으로 사용할 거라면 NTFS로 포맷을 하면 돼요. 근데 공장에서 생산하면은요, 다 FAT32로 포맷돼서 나옵니다. USB 메모리는 무조건 FAT32로 포맷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USB 메모리를 우리가 새로 구매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USB 메모리 구매하지 않습니까? 구매하면 얘네들은 NTFS가 아니라 FAT32로 포맷되어 있어요. 이게 32GB 짜리예요. 그럼 32GB면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대신 복사를 하려고 영화가 6GB야. 6GB는 32GB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다고 안 들어가요. 이상하죠? 내 거는 32GB인데 왜 6GB짜리가 복사가 안 될까? 봤더니 FAT32로 포맷을 해놓으면요 4GB가 넘어가면 인식을 못해요. 복사를 못해요.
공간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영화 중에 4기가 넘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건 복사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천상 NTFS로 포맷을 해야만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US 메모리는 2기가짜리 요거는 2기가짜리니까 FAT 32로 포맷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NTFS로 포맷해봤자 뭐 4기가 5기가 복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FAT 32로 포맷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다른 USB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얘는 뭐로 돼 있나 보다. 이것도 NTFS로 돼 있죠? 8기가짜리예요. 8기가짜리. 그러니까 8기가짜리로 돼 있으니까 NTFS 포맷을 해도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4기가 넘는 걸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예. 그리고 10%가 10% 이하의 공간이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빨갛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45라고 되어 있으니까 745메가가 남아야 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119기가니까 11.9기가만 11.9기가 이하로 줄어들면은 얘도 빨갛게 나올 테고, 얘는 111기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이하의 공간으로 줄어들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자, NTFS라고 하는 개념이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평상시에는 못 느낀다고. 그런데 용량 큰 거를 복사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린 뭐로 포맷을 해야 된다? NTFS로 포맷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 XP 이후로부터 윈도우 NT, 이건 NT입니다. 윈도우 2000도 NT예요. 이거 서버용입니다. 이건 서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XP 다음에 뭐가 나왔죠? 비스타 나왔죠?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비스타는 금방 잊혀버렸어요. 잘못 만들어서. 그리고 윈도우 7 나오고 윈도우 8 나왔죠. 8 플러스 나왔고 이제 10 나왔죠. 중간에 9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10으로 바로 갔어요. 9를 별로 안 좋아하나? 숫자를? 10다면은 뭐 11로 가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NTFS로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뭐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점을 옳지 않은 것 이런 말들이 나와요.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보기 중에 리소스. 리소스가 뭡니까? 컴퓨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리소스. 여러분 음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들이잖아요.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념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비싸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쉽죠. 컴퓨터에는요, 어떤 작업을 하려고 봤는데 이 공간이 너무 큰 거야. 물병을 내가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조그만 물병들 많잖아요. 그렇게 보관해둬야 좋은데 물병이 20리터야. 생수통 같은 거. 그럼 냉장고에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TFS로 포맷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작업 자료들이 작게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기에는 우리 문제는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최대화라는 거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리소스가 최대화가 되면 불편해요. 리소스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성능은 최대화시켜야 되겠지. 성능은.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 어디 갔나요? 이런 말이 우리 없어졌나 보다. 뒤로 좀 넘어갔네. 예. 자, 그러면 바로가기 키라고 있죠? 그거를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바로가기 키. 예, 뭐가 되게 복잡해요.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얘를 단축키라 그랬어요. 단축키. 컨트롤 C 이런 거 있잖아요. 복사.
그거 다 알죠? 컨트롤 C가 복사라는 거 우리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컨트롤 A는 뭐고 컨트롤 B는 뭐고 컨트롤 C, D, E, F, 컨트롤 Z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 Z는 뭐예요? 실행 취소. 내가 모르고 삭제했어. 컨트롤 Z. 그럼 어떻게 된다? 되돌아와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B는 볼드라 그래서 글자를 써놓고, 엑셀이나 아래한 그래서 글자를 써놓고 블럭 선택한 후에 컨트롤 B 누르면 굵은 글자가 돼요. 컨트롤 U 누르면 언더라인, 밑줄이 찍혀요. 컨트롤 I 누르면 이태릭,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옆으로 기울어져요.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컨트롤 X 하면 뭐가 됩니까? 잘라내기 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단축키라고 하는데, 용어들이 윈도우 XP로 넘어가면서 그전에는 단축키라고 부르던 거를 바로가기 키라고 이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우리 키보드에 보면 F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펑션 키라 그래요. 펑션. 펑션을 우리말로 기능이라고 하고요. 엑셀에서는 얘를 함수라고 불러요. 펑션. 우리 엑셀에서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게 펑션이에요. 영어로. 그걸 다른 말로는 함수라고 하는데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믹서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갈아버리죠. 그게 믹서기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sum이라는 기능은 엑셀에서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기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의미는 같은 건데. 자, 그 중에 펑션 키 1번이 뭐냐면 도움말이에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정해놓고 쓰는 거죠. F1번을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요. 보였어요? 여기서 막 사용하다가 F1번을 딱 누르면 윈도우 도움말이 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복사라고 이렇게 쓰면 CD에서 복사할 수도 있고, 파일 간 복사할 수도 있고, 복사 붙여넣기도 있고, 외부 다른 컴퓨터에서 복사할 수도 있고, 음악 파일에 관한 복사도 있고, CD 굽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사가 있어요.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CD 있죠? 오디오 CD. 음악 듣는 CD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파일 들어있는 CD 말고 음악이 들어있는 CD 있잖아요. 그 CD 속에 있는 노래를 MP3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CD 복사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CD 복사.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이런 기능? 안 해보셨죠?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 우리 컴퓨터 안에는. 전자레인지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찌개도 끓이고 뭐 밥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오로지 해동하는 데만 쓰죠. 데피는 기능으로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데피는 기계가 아니에요. 조리기구예요. 취사기구인데 기능을 모르니까 그냥 데피는 것만 하는 거지. 편의점 가도 데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예. 밥도 해요. 찌개도 하고요. 별거 다 해요. 전골 요리도 하고 전자레인지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F2번은요. 이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안에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거 여기 있는데 이거를 F2번 키 눌러서 변경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면 고쳐질 거 아닙니까? 고쳤어요. 그때 잘못 고쳤죠? 그럼 컨트롤 Z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글자로 돌아오잖아요. 좋다니까. F3번은 검색할 때 들었어요. 검색.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작업을 해놨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간혹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동영상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쪽 교육기관에서. 한 달 정도로 연락이 없어서 저도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파일 자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네 바로 보낼게요 했는데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문서 비디오 여기다 보통 저장하잖아요. 아니면 다운로드 간혹 바탕화면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야. 사람이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하지 못하니까는
멘붕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동영상을 다시 제작을 했어요. 한참 작아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맞다, 검색 한번 해보자. 검색했더니 웬걸 엉뚱한 짓 저장해 놓은 거였죠. 그거를 침착했으면 바로 찾아가고 보내는 건데 침착하지 못하니까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또 불편하게 시간을 허비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F3번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F5번은 최신 정보를 고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Alternate 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은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Alt ESC 누르면은요, 자 보세요. Alt하고 ESC 누르면 뭐가 나타나요? 화면 밑에 막 움직이나요? 제가 이 순서대로 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그럼 얘가 나타나고, 자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Alt ESC 누르면 누를 때마다 바뀌죠. 화면이 바뀌잖아요. 우리 보통 마우스를 클릭 하잖아요. 밑에 작업 표시줄에. 근데 키보드 갖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Alt ESC 누르는 거. Al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떠요. 화면에 나타나요. 바탕화면? 그럼 바탕화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탕화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컴퓨터 창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 보던 교환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Alt 탭 누르는 거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만 눌렀다 뗐다 하는 거예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예, 그 다음에 Alt 엔터 치면은 대화 상자가 나와요. 속성 대화 상자.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 활성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이런 것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런 거 우리 보통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와, 그래서 커말이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커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이게 뭐 하루에 이번 시험 볼 때 이게 한 10개씩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거지. 한 개 나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시험 봤더니 이런 게 5개가 나와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Alt F4번 누르면 뭐가 되냐면 닫기 단추예요. 에이, 저기 닫기 누르면 되잖아요. 끝에 X 닫기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하다가 닫기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갑자기 마우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닫아요? 그럴 때 Alt F4번 눌러 닫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로 보세요. 저장할 건지 저장 안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여기 가서 엔터 탁 치면 저장이 되는 거고, 저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키보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다음에 우리 그 필기체계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실기체계 보면은, 우리 컴퓨터 실기체계 보면 오로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컴퓨터 창들이 보일 거예요. 컴퓨터 실행창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엑셀은 이렇게 창이 보이고, 엑셀 작업할 때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창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복사했을까? 과거에는 카메라로요,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카메라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카메라로 화면 촬영하는 게 어려워요. 정확히 잘 찍어야 돼요. 셔터 스피드 맞춰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그거를 책에다 옮겨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필름 시절에. 예. 그런데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현재 작업 중인 창을 복사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이거를 캡처한다 그래요. 스크린 캡처.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메모장을 한번 요거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 계산기 창을 교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래 한 가지 실행해 놓고요. 또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놓고 나서 요 계산기 창을 제가 여기다 넣어 보려고 그래요. 그때 프린트 스크린 키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키보드 12번, F12번 오른쪽에 얘를 딱 누르면은요. 얘를 딱 누르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한글에 계산기가 실행된 창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바탕화면을 내가 캡처하고 싶어.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바탕화면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기는 창이 조그맣죠? 딱 요거만 캡처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계산기만 탁 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이 계산기의 기능이라든지 이거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크린 캡처, 화면을 복사한다고 하죠. 복사하는 거. 그런데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전체가 다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되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활성종인 거라는 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예를 들면 메모장이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메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 요 창을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요 창을. 그럴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 키. 안 그러고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저 뒤에 교환도 보이고 메모장도 보이고 보기 싫게 나오겠죠. 여기 프린트 스크린 키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책 만드시는 분들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책을 못 만들어요. 옛날처럼 착각 찍어가지고 붙일 겁니까? 안 찍힌다니까. 간혹 뭐 자격증 취득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확인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지 캡처해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착각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알아들으시더라고. 카메라로 스마트폰 착각 찍어서 카톡으로 메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 모니터 색깔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너무 직직하게 나온다든지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화면 촬영하는 게. 컨트롤 A는 all 모든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여기서도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이 돼요. 블럭을 설정할 필요 없이 전체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ESC 누르면, 아까 Alt하고 ESC였죠? 컨트롤 ESC 누르면 시작 버튼 누르는 거야. 시작 버튼 우리 키 있죠? 키보드 화면 밑에 로고 키 있잖아. 로고 키. 그거 누르면 뭐가 된다? 시작이 되는데, 이 키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키보드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로고 시작 버튼이 없으니까 컨트롤 ESC 눌러서 시작 버튼 눌러서 키보드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또 여기 가서 뭐 MS 오피스 가서 어떤 거를 실행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행한단 말이에요. 예, 편하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저 위에는 ESC 누르면 왼쪽에 나란히 있죠. 그렇죠.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 작업관리자 창이 뜰 거예요. 현재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리자 화면이에요. 현재 저는 5가지를 실행하고 있어요. 동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돌고 있고요. 다운로드 폴더 하나 열어서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창 실행해 놓은 거 있고요. 메모장 실행해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교환 실행해 놓은 거 있고. 그리고 성능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성능을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뜨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이 이렇게 조그마죠. 얘를 끌고요. 작업 표시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제목 표시 제일 윗줄. 얘를 끌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쪽 벽에 딱 붙어요. 그럼 오른쪽 절반. 얘를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 절반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얘를 당기면 아까대로 되고요. 얘를 저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이 돼요. 여러분 창 전체로 바꿀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요거 네모. 네. 그렇죠? 이거 윈도우 95년도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기술이 뭐냐면 이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해도 전체가 돼요. 더블 클릭하면 원위치가 되고요. 이건 98년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새로 나온 기술이 얘를 끌고 갖다 놓으면 전체, 끌고 당기면 원래대로, 오른쪽에다 끌고 가면 오른쪽 절반,
메모장 끌고 쭉 끌고 가면 왼쪽 절반, 그럼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반반씩 볼 수 있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요즘 모니터가 와이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창으로 놓고 작업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반 놓고 사용하라고 해서 창을 끌고 가면 이쪽의 절반, 저쪽에 끌고 가면 저쪽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 보면 CPU 사용 현황이 4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프가. 얘는 4기통 엔진이에요. 4기통 엔진 코어가 4개짜리예요. 그러니까 8기통 엔진, 16기통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는요, 이 엔진 수가 커야, 실린더 수가 많아야 출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츠 고급차 차량들 있잖아요. 뭐 12기통 이런 게 있어요. 12기통. 엔진룸이 일반 승용차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벤츠 벤츠 반, 벤츠 1000이죠. 그러니까 벤츠 1000인데 1000cc, 배기량이 1000cc짜리예요. 우리 보통 그랜저 뭐 3500, 뭐 4000 이러잖아요. 근데 1000cc짜리 벤츠도 있대요. 12기통이라는데 차가 길어가지고 버스만 같아요. 빨리 돈 벌어서 그거 사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 안 돼. 김기사 불러야지. 자, 엔진룸이 보여요. 4기통이에요. 4기통. 그리고 현재 메모리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CPU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데 CPU가 좀 부족해, 메모리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절반 조금 덜 썼어요. 이게 지금 3.5기가로 나와 있는데 3488? 불안한 거야. 이 메모리가요, 한 8기가, 16기가 되면 공간이 좀 널널하니까 좋은데 4기가를 쓰니까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 교육장에서는 4기가를 보통 써요. 그래픽 과정을 하는 그래픽 컴퓨터 교실이 아니면 대부분 4기가를 쓰고요. 그래픽 수업하는 교실은 8기가바이트를 정도 써요. 8기가 뭐 충분히 돌아갑니다. 보편적으로 6기가 이상이면 된다 그래요. 예. 하여튼 간에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해요. 예. 자, 그 다음 걸 좀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요,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져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누르기가 있잖아요. 누르기. 굴리기도 있잖아요.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면 창이 작아지고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져요.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컨트롤 휠을 굴리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고 작아져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컨트롤 휠을 굴리니까 글자가 커졌죠? 글자가 작아지고요. 이렇게 작아지고요. 초기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여러분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하는 거죠? 파일 선택하고, 메모장에서 딜리트 키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창에서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휴지통에 갑니다. 휴지통에 가요. 그런데 쉬프트 키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면은요, 휴지통이 거치지 않아요. 바로 삭제가 돼요. 대꾸도 안 해요. 휙 하고 사라져요. 쉬프트하고 F10번 누르면은요,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대요. 제가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싶어요. 이렇게 오른쪽 누르고 싶어요. 근데 마우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그때 쉬프트하고 F10번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쉬프트 F10번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로요, 이렇게 블럭 잡고 쉬프트 F10번 누르면 여기 와서 복사, 그리고 저쪽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보드 갖고도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키보드로 안 되는 작업이 뭐냐면, 그래픽 작업 같은 건 키보드로는 안 되죠. 포토샵으로 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역을 설정하거나 색깔을 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연필 잡듯이 이렇게. 키보드는 그게 안 되죠. 그때는 마우스를 해야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자를 편집하거나 이런 거는 키보드로 다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CD 있죠, CD. 오디오 CD나 이런 CD를 이 컴퓨터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CD를 작동을 해요. 그 안에, CD 안에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명령이 있는 CD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CD도 있는데,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CD를 집어넣으면 그냥 CD가 자동 실행을 해버려요. 자동 실행하면 귀찮죠. 중간에 또 닫아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으면 자동 실행을 안 한다 이거죠. 뭐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써봐서 그런 거지 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는 건 아시잖아요. 시작 로고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로고 키 누르고 D 누르면 다 바탕화면 보이고 아이콘이 다 내려갔어요. 프로그램들이. 다시 로고 플러스 D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요. 우리 요거 하잖아요. 요거 E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다시 필요하면 다 열고 그랬는데, 다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눌러도 돼요. 저 오른쪽 끝에 여기 가서 갖다 대기만 해도 바탕화면이 보이고요. 누르면 이제 딱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다 올라오고요. 근데 이거를 키보드로 로고 D 누르면 다운, 다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컴퓨터라는 창 많이 실행하시나요? 자, 이렇게 뭐 창이 열려 있을 때 시작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를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로고 플러스 E 익스플로러, 로고하고 E를 누르면 딱 내 컴퓨터 창이 뜨거든요. 이거 몰라도 내 컴퓨터는 실행해요. 그렇죠? 그러나 알면 편해요. 로고 플러스 F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검색하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딱 검색을 하면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를 찾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즐겨찾기도 있었네. 찾아냈어요. 이렇게. 예.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L. L은 락이에요. 락. 여러분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그제 갔다 오는 사이에 내 컴퓨터를 더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잠금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잠금 기능. 잠금을 해주면 다시 잠금을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잠금할 때 로고 플러스 L 누르면 바로 그냥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M 뭐 이런 거 있죠. R은 뭐냐면요, 로고 플러스 R은 run 실행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접 명령을 걸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시작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 목록에 다 있지 않나요? 없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는, 윈도우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목록에 다 떠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안 뜨는 프로그램 목록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면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근데 눌러봤는데 안 좋은 것도 있죠. 알면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섣불리 아는 척 했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즉 관리 기능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목록에 안 넣어놔요. 아는 사람만 써라. 괜히 목록에다 만들어 놨더니 그런 거죠. 폭탄 같은 거는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 업체에서 또는 군부대나 경찰이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막 보관해두면 아무나 막 와가지고 만들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든지 아니면 또 이 DX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잘못 건드리면 좋은 게 없어. 알면 좋은데 어떤 거는 모르는 게 진짜 약이에요. 아는 척 했다가 잘못 건들면 이 컴퓨터가 바보가 돼요. 어느 날 순간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T, 로고 플러스 스페이스바, 로고 플러스 홈, 로고 플러스 좌우 상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무슨 창 하나 열어놓으셨나요? 뭐 내 컴퓨터 창을 열어놓던 무슨 창을 하나 열어놔보세요. 실행해놔보세요. 아까 제가 이랬었어요. 얘를 끌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 절반,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 절반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고 플러스 오른쪽, 로고 플러스 왼쪽, 로고 플러스 위쪽 해보시면 창이 어떻게 돼요?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전체 창 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키보드로 가능해요. 키보드로 가능해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탭키도 있어요. 자,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되게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건 멋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윈도우 7이 탑재된 컴퓨터를 홈쇼핑에서 처음 판매할 때, 자,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요. 새로운 기능의 윈도우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윈도우 XP는 없던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막 혹해요. 자, 마감 임박입니다. 그럼 막 주문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이 퍼즈 브레이크.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얘는 어디 있습니까? 이 키가? 요 키 어디 있어요? F12번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지 않아요? 네. 예, 그러면 로고 플러스 그거 누르면은요, 이렇게 내 컴퓨터 창이 떠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 정보가 보이거든요. 정보 보이죠? 예, 4기가 메모리고요, 32비트 윈도우고요. 예, 여기에 홈 7 홈 프리미엄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원래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는 거예요. 속성. 그런데 이 속성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넣어놨어요. 여기 장치 관리자도 봐야 되고, 또 원격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시스템 보호 기능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스템 보호 기능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모르고 내가 삭제했어, 뭐를. 어떤 기능을 모르고 내가 제거해 버렸다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설치하고 나서 컴퓨터가 엉망이 됐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되돌리는 기능을 우린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그럼 복원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는 게 시스템 보호예요. 근데 컴퓨터를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보호 기능에 의해서 시스템 복원 기능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시스템 복원 기능이 들어가면 컴퓨터가 좀 느려져요. 보호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느려져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 기능을 정지시켜 놓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더 빨리 움직여요. 즉 이거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내가 몸이 아파서 치료비를 많이 내야 할 때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은 치료비 보험에 적용되니까 치료비 안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평상시 돈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하기도 해요. 해제하기도 해요. 근데 이러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요.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만든 기능이니까.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설정해 줄 수가 있어서 이 시스템 환경 설정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가서 얘 있잖아요. 얘.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인데 아까 시스템 등록 정보 본다 그래서 Alt 엔터 누르는 거 있었거든요. 아까 여기 설명 중에 있었어요. Alt 엔터 누르는 기능. 그걸 누르면은 등록 정보가 떠요. 우리 그 몇 페이지냐면은요, 20페이지에 오른쪽 그 Alt 엔터 누르는 거 있네. 있죠? 어디 찾아보셨어요? Alt 탭, Alt ESC, Alt 스페이스바, Alt F4 누르는 거 있는데 Alt하고 엔터 누르면 뭐가 된다고 써 있어요? 선택한 항목의 속성 대화 상자를 나타낸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아까 Alt 엔터 오른쪽 누르면 제일 끝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자, 요거 네트워크 휴지통 오른쪽 눌러서 속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지통 속성이 보이는 건데 이걸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Alt 엔터 그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어요. 키보드로. 그런 기능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중에 어떤 게 심해 날 줄 모릅니다. 출제 범위에 있는 거예요. 얘가 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언제 나왔는지 몰라지만 하여튼 2015년도 이후까지는 꾸준히 나왔었어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었어요. 작년도 안 나왔네요. 재작년까지는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2017년이나 2018년에 여러분들 이제 올해 말쯤에는 필기시험 합격시험 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내년도로 넘어가면 출제 경향이 바뀌어요. 올해 합격하시는 게 수월해요. 필기는. 그럼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시험은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 겁니다. 느릿느릿 합격하는 것보단. 그렇죠. 우리 여기 필기 합격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은 어떨까요? 부럽죠. 예, 부러워요. 아, 실기까지 합격한 사람은 안 오죠, 여기. 필기 합격하신 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나도 빨리 절해야 되는데 하고 막 부러워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나도 합격하면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바로가기 키였고요. 이번엔 바로가기 아이콘. 어떤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요거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애. 어떤 건 화살표가 안 그려져 있고 어떤 건 화살표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자료 중에서도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는 바로가기 폴더예요. 어떤 거는 바로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얘는 바로가기 폴더가 아니고 얘는 바로가기 폴더예요. 얘는 더블 클릭하면 저희 집 컴퓨터랑 연동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여기 갔다가 또 내 컴퓨터 올라가서 뭐를 찾고 하기 귀찮아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제 컴퓨터에 알아서 착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뭐죠?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실제 아이콘이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면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어떤 분들은요, 얘를 잔뜩 복사해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실행해 보니까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를 복사 가야 되는데 요걸 복사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엑셀이라는 아이콘이 여기도 없네. 여기 밖에 있는데 요거 아이콘 얘를 복사해 간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면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엑셀이 깔려 있으면 실행이 될 테고, 엑셀이 안 깔려 있으면 실행이 안 되겠죠. 이것만 얘를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니까 이걸 복사해 가면 집에서도 엑셀이 되는 줄 알고 복사해 가셨던 건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원래 아이콘이 있잖아요. 원래 아이콘. 그런데 원래 아이콘 두고 왜 바로가기 아이콘을 둘까요?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본래 아이콘들은 다 내 컴퓨터 안에 어디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만 밖에 꺼내 놓은 거죠. 밖에다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실행하면 되니까, 원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컴퓨터 어딘가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밖에다 꺼내 놓고 쓰다가 뭐로 삭제되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 삭제되면 실행을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는 꼭꼭 숨겨놓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진짜 아이콘하고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폴더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었죠. 아까 제 폴더에 있었죠. 그렇죠? 이거 다 가짜들이죠. 진짜는 집에 있고. 근데 파일도 해놨죠.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도 하고요. 다른 컴퓨터도 하고요. 프린터도 하고요. 다 웬만한 개체들은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걸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를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가 안 나타나면 진짜 아이콘하고 가짜 아이콘하고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LNK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링크. 진짜는 따로 있는데 걔를 연결만 해놨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원본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면 공간만 차지하니까 안 하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존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원본은 A라는 이름인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B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만들어서 꺼내놓고 쓰면 돼요. 진짜 아이콘들은, 원래 아이콘들은요, 위치를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한컴 타자 연습 있었잖아요. 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타자가 돼요. 엑셀도 자기 자리에 있어야 엑셀이 사용되는 거예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가시면 C 드라이브라는 공간에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 오피스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엑셀 2013. 그럼 얘를 하나 복사해서 갖고 다니면 엑셀이 작동되느냐? 안 돼요. 얘는 여기 있는 거랑 어우러져야 작동되는 거예요. 어우러져야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겨 갖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꺼내 쓰면 되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얘를 여기다 놓고 이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은 얘가 있었던 원래 자리를 가서 거기서 작동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의 원래 기능을, 속성을 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써 있어요. 어느 위치에 써 있어요. 거기에 가서 얘를 가서 거기 가서 작동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매번 아까 도수처럼 이 위치 찾아가지고 가서 실행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설치하면 이 제작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시작 버튼 들어가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럼 얘만 클릭하면 원래 있는 자리에 가서 알아서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작동 원리예요. 근데 원리 몰라도 지금까지 잘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에는 원리를 묻겠다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리고 자주 읽다 보면 그러려니 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뭐가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 가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원본은 삭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원본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가 되진 않지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우클릭한다 그랬잖아요.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야만이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야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뭐 바로가기 만들기라든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데 가서 자, 요 폴더를 하나 선택하고 뭐라고 돼 있죠? 파일에 가면 파일이 안 보인다? Alt키 눌렀다 띄면 파일이 열려요. 윈도우 상에서는 메뉴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파일이라는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Alt키 눌렀다 띄면 파일 메뉴가 떠요. 여기 가서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졌어요. 만들기도 해요. 실습형 문제가 아니니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폴더 창의 메뉴 모음 아까 했던 거 오른쪽 버튼을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오른쪽 버튼으로.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어라? 하고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냥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뭐가 되죠? 위치가 이동되죠. 이렇게 끌고 가면 위치가 이동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로 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래그하면 뭐가 됐죠? 아까요? 이동이죠?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복사예요. 복사. 예를 들면 이 안에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있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은요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돼요. 복사본하고 만들어져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동해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어떤 걸 우리가 드래그하면 보편적으로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인데 같은 공간에서 드래그하면 이동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드래그하면 복사예요. 또 달라요 기능이. 뒤에 가면 우리 복사에 관한 거 이동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그때 바로 가기가 돼요. 예. 그리고 바로 가기 콘 자체를 또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는 바탕화면에 놓고 하나는 USB 메모리에 갖고 다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실습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작업 표시를 하는 거를 학습을 할 겁니다.